실종된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는 항공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지 못한 안타까운 실종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미스터리한 일들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미스터리한 항공기 실종 사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80여 년 전에 태평양 상공에서 사라진 아메리아 에어하트의 전설적인 실종부터 시작하여 1945년 버뮤다 삼각지대 플라이트 19편에 대한 이야기와 2014년 3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의 사례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1937년 아메리아 에어하트의 비행기. 이 실종 사건은 전설적인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와 그녀의 항해사 프레드 누넌이 함께 29,000마일 이상을 날아가는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가 사라져 수많은 수색 및 구조 임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나 탑승자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은 실종 사건입니다. 1897년 7월 24일 캔자스주의 치슨에서 태어난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에 관심이 많아 23세에 조종사 면허를 땄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에어하트는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여성 조종사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항공업계에서 거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1928년에 그녀는 승객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불과 4년 후에는 혼자 여행을 마친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1935년 에어하트는 세계 일주 비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프레드 누넌과 함께 미국,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을 횡단하는 야심찬 여행을 계획하고 1937년 7월 2일 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가기 위해 파푸아 뉴기니의 라에에서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은 세계 일주를 위한 일부였으며 다음 예정된 기착지는 하와이였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와 누넌이 하울랜드 섬에 접근했을 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해안 경비대의 선박과 무선 교신을 했지만 비행기는 목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에어하트는 무선으로 비행기의 연료와 햇빛이 부족하다고 알렸습니다. 에어하트의 마지막 교신은 오전 8시 43분으로 그녀는 자신이 157에서 337도 선상을 비행하고 있지만 섬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에어하트가 사라진 후 몇 주 동안 수많은 수색 및 구조 임무가 시작되었지만 비행기나 그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의 추락 및 침몰. 이 이론은 에어하트와 누넌의 비행기가 구조되기 전 바다에 추락하여 침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본군의 포로. 일부에서는 에어하트와 누넌이 비행기가 추락한 후 일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인도 불시착설. 일부에서는 에어하트와 누넌이 미쿠마로로가 아닌 다른 섬에 불시착하여 생존 후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본인들의 계획된 실종. 어떤 이들은 에어하트와 누넌이 그들의 명성을 피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그들의 실종을 위조하고 새로운 신분을 취했다는 등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 이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하트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면서 답을 찾는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에어하트와 누넌의 비행기 실종 사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항공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버뮤다 삼각지대 플라이트 19편.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의 바다라고도 불리고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비행기 실종 사건입니다. 플라이트 19편은 1945년 12월 버뮤다 삼각지대 지역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라진 미 해군 TBM 어벤져스 매격기 5대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비행기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해군 비행장에서 이륙해 대서양을 상공하며 일상적인 훈련 중이었습니다. 플라이트 19편의 조종사들은 모두 미 해군 공군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2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기록한 샤를 테일러 중위가 조종사들을 이끌었습니다. 다른 4명의 조종사는 소위 조지 데브린과 조셉 보시, 무전병 월터 파르파와 로버트 크루벨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경험이 풍부한 해군 조종사였으며 TBM 어벤져스 매격기를 조종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비행 경험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플라이트 19편의 조종사들은
훈련 당일 악천후에 직면했습니다. 하늘이 흐려 시야가 좋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심한 내우가 발생하여 비행이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플라이트 19편의 조종사들은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훈련 임무를 안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인 비행기와 기지 사이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항법 문제를 겪고 있는 조종사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 해군 기지에서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 테일러 중위는 기지에 그들이 길을 잃었고 연료가 부족하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들이 플로리다 상공에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교신에 미 해군 기지에서는 조종사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교신이 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실종된 비행기와 조종사들을 찾기 위해 즉시 대대적인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버뮤다 삼각지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플라이트 19편이나 조종사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이트 19편의 실종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책과 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초자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지역에 대한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플라이트 19편이 나침반의 오작동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고 항로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날아갔거나 엔진 문제로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관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거나 외계인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종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아 플라이트 19편의 실종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대표적인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가장 최근에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례 중 하나인 2014년 3월 8일에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입니다. 여객기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12시 41분 이륙하여 문제없이 순항고도에 도달했지만 비행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관제소 레이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제탑과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에 관제소와의 교신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에서도 MH370편의 현재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 몇 시간 동안 항공기를 찾지 못하자 말레이시아 항공은 비행기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MH370편의 항공기간 식별을 위한 통신장치인 트랜스폰더와 교신했던 보조 레이더 기록에 따르면 새벽 1시 6분경 쿠알라룸푸르 공항과 교신을 마친 MH370편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사이 국력인 이가리 지점을 지나던 도중 갑자기 트랜스폰더 장치 장비가 꺼졌고 1시 22분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이다. 1시 21분 마지막 비행기의 위치는 이가리였으며 물라카 해협을 향해 서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트랜스폰더 장치가 꺼져 관제소 레이더에서 사라진 비행기를 찾기 위해 군사 레이더를 살펴봤을 때 MH370편이 최고 비행고도인 13,100m를 넘은 14,000m에서 비행 중인 것을 발견했고 이후 비행기는 불규칙적으로 7,000m로 고도를 낮추며 피낭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비행기가 3,700m까지 하강했다고 전해졌고 비행기가 다시 레이더에 잡혔을 때 비행기는 인도 안다만 제도와 이그렉스가 있는 북서쪽을 향해 기후28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레이더에 잡힌 곳은 피낭에서 북서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 9,000m 상공이었습니다. 2014년 3월 8일 MH370편이 사라진 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기 수색은 항공기가 레이더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남중국해에 집중되었습니다. 수색에는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가 수색했지만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위성 데이터 분석으로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후 서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비행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수색 지역을 인도양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2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기 수색 지역보다 훨씬 더 크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수색 지역의 일부는 수심이 6,000m를 넘어 이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호주,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첨단 수색 기술을 갖춘 전문 수색선과 항공기를 배치하고 수중 드론, 소나 장비와 수중 금속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력계를 이용하여 수색하였지만 사고 항공기를 찾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고 2015년 7월 레유니옹 섬의 날개 덮개를 포함하여 비행기의 여러 파편이 인도양 해안으로 밀려왔지만 수색 결과 사고 항공기의 잔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3년 넘게 지속된 국제적인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 항공기의 결정적인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수색은 2018년 5월에 취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부족과 언론 보도는 MH370편 실종 사고에 대한 많은 추측과 음모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하리 아마드 샤기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비행 시뮬레이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인도양의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와 영국령으로 민간인 출입 불가 지역인 디에고 가르시아 등의 공항에 착륙 연습을 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자하리 아마드 샤기장이 왜 저 공항들에 착륙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반박하는 증거로 자하리 아마드 샤기장은 MH370편의 비행 예정이 없었다가 항공사의 비행 계획 변경으로 몇 시간 전에 MH370편의 기장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신이 끊어진 후 군사 레이더에 기록된 MH370편의 운항 경로를 살펴보면 고도를 낮추고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회항하려는 흔적이 있고 특히 트랜스폰더 통신 장치가 꺼진 후 서쪽으로 180도 유턴한 부분은 자동 순항 모드로는 비행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기장이나 당시 조종석을 잡고 있었던 누군가가 사고이든 고의이든 비행기를 수동으로 조작했다는 것으로 비행기를 서쪽으로 기술을 틀었다가 인도양에서 추락했을 것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실종 당시 MH370편에는 약 7시간 반 정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탑재하고 있었으므로 지상에 착륙하지 않은 이상 추락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MH370편의 기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최종적인 항적과 추락 장소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실종의 이유가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조종사의 자살 비행이나 항공기 납치 및 기계 고장 등 실종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기했지만 당시 기내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최종 발표 보고서에는 MH370편의 사고는 미제로 종결되었고 9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항공과 관련된 내재적 위험과 지속적인 경계 및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을 개선하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재난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